지각은 해도 많이 지각하죠. 맞아. 많이 지각하지 않아. 뭐 한 5분에서 10분? 뭐 사이니까. 자, 여기 보자. 벡터의 내적의 활용이지, 그치? 두 벡터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우리 내적 공부할 때 처음에 이거 공부했었어. 벡터 A랑 벡터 B랑 내적했다. 근데 여기 이제 검은 점이 좀 크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뭐가 아니다. 곱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곱은 아니다. 그래서 공식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 벡터 A하고 벡터 B의 절대값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였지, 그치? 자, 이 식을 변형한 게 얘죠, 그쵸? 자, 뭐를 구한다 내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은 이 세타를 통해서 각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누가 이항이 되는 거야? 얘네가 이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분의 내적이 들어가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야?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길이지. 크기인데 벡터에서는 크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값은 그냥 길이야, 그렇지? 양측만 바뀐 거죠. 길이니까 요게 뭐야? 성분이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성분. 자, 성분이라는 건 뭐였죠? 벡터의 종점의 좌표였어. 종점의 좌표. 그러면 종점의 좌표가 A1, A2가 된다는 거는 시점이 뭐가 되는 거죠? 시점이 원점이 되는 거지. 맞지? 시점이 원점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위치 벡터라고 그러지. 그치? 위치 벡터.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뭐라 그런다? 위치 벡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거야. 자, 시점을 원점으로 가지는 걸 위치 벡터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그런다. 그지? 그래서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거리와 거리의 곱을 한 다음에 내적을 구하는 건데 이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분끼리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다. 그게 여기 들어가요. 조금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놨으니까. 자, 하지만 계산에 의해서만 내적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림상으로도 구할 수 있어. 그림상으로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아니, 코카콜라 BA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B, 여기를 A. 이렇게 놨을 때, 요 벡터를 벡터 B라고 놓고, 요 벡터를 벡터 A라고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래 우리가? 그렇지. 벡터 B 코사인 세타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다? 벡터 A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길이 곱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얻어지는 길이와 여기서 얻어지는 길이의 곱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뭐라고 했었어? 내가 민준이 실경을 좀 보내구나. 자,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 길이를 정사형이라고 했어. 기억나니? 정사형이라는 단어. 정사형이라는 거는 자 어디서 바라본다? 12시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다. 아니? 그걸 정상이라고 해. 근데 그 12시라는 거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모양에 따라 달라.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들이 똑같이 얘를 바라봐. 자, 바라보는데 12시가 여기가 12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12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모양이. 맞지? 자, 당연히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될 거야. 맞니? 근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재준이랑 민준이 잘 봐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12시 방향을,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모양이 정면이라는 거야.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이야.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내려오겠지. 맞니?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맞나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시 방향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시계에서 말하는 12시 방향을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라보는 건 내가 제일 바라보는 모양이 12시라는 거야. 그걸 우린 정상이라고 해. 이 12시 방향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공식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본 거야.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가니까 이제 뭐가 나와 있어? 자, 오늘 공부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따라가. 자, 벡터의 수직 조건하고 평행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어휴, 승원이 이제 시작하는데 딱 맞네. 맞춰서. 자, 근데 우리 마지막에 테스트 본다 했지? 마지막 날 공부 꾸준하게 하자. 자,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인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면 뭐 좋긴 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뭐 이거 봐봐, 직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우리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외우잖아, 그렇지? 그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긴 해. 근데 혹시 내가 까먹었다 하더라도 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만능인 이 공식만 외워놓고 있으면 돼.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은 뭐다? 항상 이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걸 까먹으면 이 공식들이 다 눈에 보여. 왜냐? 자, 수직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타가 90도라는 소리야. 그럼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90은 얼마지? 0이지. 0. 얘가 0이 되는 거야. 코사인 90이 0. 그러니까 이 내적의 값이 뭐가 되죠? 0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근데 나는 이 수직 조건도 중요한데요. 이 평행 조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해. 나는 오히려 이 평행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자, 평행을 하게 되면은 이 각이 몇 도가 돼버리죠 이제? 1번은 90도고 2번은 잘 봐. 어떤 벡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몇 도죠? 두 벡터가 이룬다면 몇 도지? 방향이 서로 같아요. 방향이 서로 같은 벡터야. 그러면 이 벡터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어. 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런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1,2가 있어요. 3,3이 있어요. 자, 1,2에서 3,3으로 가는 벡터가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벡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놈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시켜서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여서 이거를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2,1 맞니? 자, 서로 평행하고 있어. 평행하고 있는데 2,1로 간 거야. 그래서 아까 이거 뭐였죠? 성분이었고 시점이 원점이니까 위치 벡터야. 그런데 우리 이거 평행이지만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일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행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 일치. 평행 조건은 일치 조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들은 개념이자 응용이자 심화야. 알겠지?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어. 자, 그러면
요렇게 일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점이 동일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각이 0도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평행 조건은 0도로 가능해요. 그런데 방금 재준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반대여도 이거는 자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뭐 이렇게 보자. 얘랑 얘는 평행하는 거지, 아니? 얘랑 얘는 평행한 거야.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평행 이동시키면 일치도 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각이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180도도 가능하다. 그럼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야. 근데 코사인 180도는 얼마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두 벡터의 내적값은 뿔마가 붙어요. 그지? 길이인데 뿔마가 붙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써서 뭐라고 쓰냐? 벡터 A는 벡터 B의 K배다. 자, 또는 벡터 B는 벡터 A의 K배다. 요걸 따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요거지.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놓고요. 이 벡터를 벡터 B라고 놓는다면 벡터 A를 어디로? 벡터 A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길이가 달라요. 근데 K배를 시켜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잖아. 실수배를 해야지. 늘렸다 줄였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야? 역벡터야. 방향이 휙 바뀌었다. 역벡터. 역벡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음수를 곱해줘야지 방향이 바뀌어. 여러분 적분 배웠잖아. 적분 배웠을 때 인테그랄 하면서 a, b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뭘로 바뀌어? EA로 바뀌지. 구간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이 마이너스라는 놈이 좀 뭐야? 다양한 어떤 변화를 좀 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지 의미는 다 똑같아. 말하는 말이 다른 거지. 여기까지 했니? 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두 개 엄청 중요한데 나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활용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수직. 그럼 무조건 그냥 이거는 0이다라고만 하면 돼. 내적은 0이다. 근데 실제로 활용도는 뭐가 더 높다? 얘가 더 높아. 이걸 못해 아이들이 잘. 왜냐? 평행이라는 거를 잘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맨날 수직 조건만 하거든요. 직선 나오면 평행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죠. 기울기가 같다로만 공부하고 끝나. 그러니까 이 평행 조건을 벡터에서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개념은 끝났고요. 자, 밑에 문제 볼 텐데. 자, 바로 또 볼까요? 자,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죠?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안 해도 돼. 알겠지?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 왜 안 하냐? 불필요해. 그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특히 코사인 법칙 여러분 대수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할 거야. 코사인 제2법칙을 공부하면 나 이 노래 다운 받고 싶은데.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내가 그거 보내줘. 그거 원피스 막 있어. 그 디지털에서 봤어요. 아 그래? 야 이거 보내줘. 아이폰 보내줄 수 있나 그거? 그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해서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그 앱이 따로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 알려줘. 보내줘. 나 아이폰 쳐보자. 자, 내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원피스를 보면 원피스 그 유튜브 앱을 보면 유튜브로 짤을 보면 저 노래가 항상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 거야 그 원피스랑.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까요? 자, 공식은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매번 이것만 딱 놓고 설정하고 풀어. 자,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하고 여러분들도 밑에 풀어보는 거야. 자,
자, 갑니다.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A랑 B,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는 겁니다. 자, 내적하는 거 원래 도형으로 푸는 게 가장 쉬운 건데 좌표로 나와 있어. 성분이니까 어떻게 한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는 거야. 끝?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6이야. 자, 요거 길이 얼마죠? 2죠? 자, 요거 길이 얼마죠? 3루트 2지, 그치? 코사인 세타지. 자, 그러면 약분 되겠죠? 6, 2, 3, 여기 1이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가 돼야지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음수잖아, 그치? 음수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죠. 봐봐.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길이는 어떻게 곱한다?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했더니 뭐가 됐다? 길이는 6이 됐다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는다? 내적이라는 건 길이 곱이긴 한데 방향이 반대니까 음수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자. 자, 두 평면 벡터가 있는데 A하고 B를 더한 거고 A랑 2B를 더한 거예요. 자, 벡터는 성분으로 계산이 가능해. 자, 좌표니까 서로 뭐 할 수 있어?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곱셈은 안 돼. 좌표끼리 곱하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죠? 근데 덧셈 뺄셈은 왜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평행이동이야. 맞니?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요거 얼마지? 1,2죠. 자, 요건 얼마죠? 여기다 2배에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까요? 둘이 뭐 한다? 자, 요 공식에 맞추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길이 계산해보죠. 얘는 얼마죠? 루트 5죠. 자, 얘는 얼마죠? 루트 10이지, 그치? 네,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5는 여기 얼마야? 5 루트 2 코사인 세타. 약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버려? 루트 2분의 1. 그럼 이제 세타는 얼마가 돼버려? 4분의 파이가 됐겠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책이 없어서, 책이 내가 없는 건 아니겠지, 그치? 책이 없어서 여기 218번을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218번. 자, 풀고 있어봐. 선생님이 저기 나도 책을 좀 갖고 와봐요. 저쪽에 교사님이 따로 또 있나 보고. 민준이 이거 1번부터 안 풀려. 아니야. 아니, 보고 있는 건지 눈만 뜨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제 자, 찬이도 풀어봤냐? 풀어봐. 자, 그 다음 219번. 야,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진짜 조금씩은 풀어봐야 돼. 계산이 어렵진 않아. 알겠지? 좀 재밌던데. 자, 벡터는 유일하게 계산이 복잡한 게 어디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야. 여기만 복잡해. 그 뒤에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돼. 계산이 간단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무슨 공식만 우리가 좀 어색한 거야? 내적만 좀 어색한 거야. 왜? 방금 민준이처럼 내적이 곱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래. 민준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기하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곱셈으로 착각을 해. 계속. 그러니까 연산할 때 힘든 거야. 됐니? 근데 그게 습관만 딱 갖춰지면 쉬워져. 자, 다음 여기 봅니다.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가계 크기를 물어본다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만 더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거 적어. 이렇게 딱 적어놔.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값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이 값은 2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값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내적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공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 내적에서 이 공식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라고 했죠.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네. 왜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는 거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벡터 A랑 내적하게 되면 길이 코사인 0도가 돼요.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이루는 각이 빵도야. 그럼 코사인 0도는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요? 길이 제곱이 돼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면 길이 제곱이 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거꾸로 쓰는 게 더 많이 나와. A랑 A를 내적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길이가 제곱된 거를 내적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야. 이 연산에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연산할 때 필요한 거야. 자, 숨은 풀이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얘를 제곱해 주는 거야.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제곱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빼기 B랑 뭐해줘? 내적해 주는 거지. 이게 얼마다?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내적이라는 거는 어찌됐던 간에 실수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내적의 뜻이 실수야. 길이의 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도 같고 마이너스도 같겠지만.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렇죠? 분배. 자, 분배해 줍니다. 나랑 나를 내적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그냥 써볼게.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나랑 나를 내적한다. 그 다음에 A랑 B를 내적한다.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죠? 빼기 B랑 A랑 내적한다. 플러스 B랑 B를 내적한다. 그랬더니 얼마? 7이다. 이제 잘 봐. 핵심 포인트. 나랑 나를 내적했다. 나랑 나를 내적했다. 뭘로 바뀌어버린다고? 나랑 나를 내적했다. 길이 제곱 바뀌어버린다.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길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길이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계산할 건데 A랑 B를 내적한 거랑 B랑 A를 내적한 거 뭐가 가능하죠? 교환이 가능해요. 왜 교환이 가능하냐?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걸 내적할 거야. 어찌됐든 두 벡터를 내적한다는 건 길이의 곱이야. 맞지? 근데 이걸 위치를 바꿨다 그래서 이게 뭐 길이의 값이 달라지니? 그러지는 않은 거야. 그죠? 따라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벡터 A 내적, 벡터 B 내적 이렇게 되는 거지. 7.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이게 얼마죠? 4죠. 이게 9죠. 마이너스 2 A 벡터 A, B 내적 그 다음에 이게 7. 자, 이거 13이죠. 13에서 얼마 빼야 돼? 6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 값이 3이다라는 거야. 아, 그럼 얘가 3이 된 걸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자, 몇 도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60도가 2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8이다. 자, 밑에 하단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밑에 문제를 풀게 되면 뭐를 할 수 있어? 내적에 관한 연산들을 다 해볼 수 있어. 다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 지난 시험 대비 전에 4주 전에 3, 4주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 자, 요 그대로 나올 테니까 보고 220번 풀어보세요. 꼭 풀어봐. 중요한 거니까. 계산을 다시 다 기억해낼 수 있는 거라 좋은 거야. 자, 여기 뭐야? 자, 221번 보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 거야. 뭐냐면 세 점이 주어져 있지.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거 우리 뭐라고 외웠었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신발끈. 맞니?
신발끈 공식 여러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넓이 S는 2분의 1, 자 절대값 쓴 다음에 맨 처음 좌표 쓰고 두 번째 좌표 쓰고 세 번째 좌표 쓰고 다시 뭐하죠? 맨 앞에 있는 좌표를 다시 쓰죠. 아니? 자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 우리 공부했었지? 이렇게 하라고 공부했었을 거야. 자 신발끈처럼 묶습니다. 대각선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겠지.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2분의 1. 자 절대값 한 다음에 자 노란색끼리 곱한 걸 써보죠. 0. 여기는 A1, A2. 그지? 여기도 0이죠. 자 이제 여기 곱한 거 적어봅니다. 0, A2, B1. 아 소리 여기 A1, B2네요. 잘못 적었네. A1, B2. 그 다음에 0, A2, B1이지. 자 그리고 이것도 0이죠. 그래놓고 뭐한다? 뺀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신발끝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야 이렇게 외워라고 했을 거야. 맞니? 근데 그 공식이 언제 이제 처음 밝혀지냐면 고3 기하에서 처음 밝혀지는 거야. 그냥 외웠던 것들. 자 그래서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 OAB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기 O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B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B 넓이,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돼?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니? 자 근데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벡터 A랑 요 벡터 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하죠? 여기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뭘로 풀어버려? 넓이 S는 2분의 1 길이 사인 세타로 풀려고 할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공식이야?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죠? 저희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뭐예요?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배우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3학년 2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왜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뭐 야 시험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응?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렇긴 한데 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3학년 2학기를 잘 다지는 거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고등선행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좋겠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죠. 자,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줄 알고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그지?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우리가 3학년 2학기를 접목하는데 필요한 거는 중학교에서 물어보는 그런 짜실짜실한 그런 내용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 보조선을 긋고, 그지? 보조선을 막 이렇게 많이 그어야 돼, 그지? 근데 그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각을 구하세요, 막 30도, 뭐 45도, 70도 막 이런 거를 막 구해 쓸데없이. 근데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유형들에 대한 풀이들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3-1을 막 너무 깊이 있게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봐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 도형 문제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풀었을 거야. 시험 대비할 때. 닮음할 때 졸라 선 많이 긋지, 그치? 꽤 복잡해. 근데 여러분 고등과정 하면서 닮음을 정말 그렇게 많이 써놓니? 막 그렇게 보조서 많이 그으면서 막 엄청 복잡하게 푸는 문제들이 있어? 없지. 개념만 알면 되죠. 야 얘랑 얘랑 닮음이야. 이거 몇 대 몇이야? 넓이 비야? 길이 비야?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똑같은 거야. 3학년 2학기 되면. 근데 3학년 2학기는 우리가 고등과정을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그래도 뭐 센 정도 하나는 풀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센 정도는 풀 수 있어요. 3학년 중학교 센 정도는. 자, 그럼 이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로 구하냐? 우리가 이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식하고 누구를 접목시키냐? 이걸 접목시키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길이 내적. 요걸 적용시키는 거죠. 됐니? 그럼 선생님 코사인 세타만 알면 제가 이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네요?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사인 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1 마이너스, 자, 뭐 한다? 이거 제곱하는 거죠. 자, 제곱하는 거니까 길이 제곱분의 내적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버려? 루트 이렇게 돼버리겠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대입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넓이 S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어. 얘가 두 번째 내용. 이제 세 번째 내용 갑니다. 자,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얘가 들어가지. 1 마이너스, 절대값 제곱, A, B 벡터의 제곱. 자, 그럼 이제 누가 들어가죠?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죠? 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맞니?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에서 들어가니까 길이 제곱 마이너스 얘랑 약분돼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남는 게 누구야? 벡터 AB 내적 제곱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계산해 주는 거야. 얘네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 좌표가 나와 있지.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좌표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2분의 1 루트. 자, 요거 뭐야?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죠. 곱하기 요거 좌표니까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 됐겠지? 마이너스. 자, 우리가 앞에서 요거 내적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내적 공식은 길이 코사인 세타도 있지만 성분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A1, B1 플러스 A2, B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요거 분배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쭉 걸어갈게요. 넓이에 쓰는 2분의 1. 자, 루트. 한 번만 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이거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라서 문제 들어가진 않는데 이 교재 이상의 문제를 넣는데. 자, 이거 정리할게. A1 제곱, B1 제곱 더하기 뭐 분배할게요. A1 제곱, B2 제곱 더하기 A2 제곱, B1 제곱 플러스 A2 제곱, B2 제곱. 자, 빼기 요거 적을게 그냥. A1 제곱, B1 제곱 빼기 2A1 A1 이제 좀 곱해야 되니까 A1, B1, A2, B2 빼기 A2 제곱, B2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사라지고 얘네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다시 만들 수 있어. 자, 2분의 1 루트 뭐가 들어가지?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제곱이다. 그럼 2분의 1 절대값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이게 지금 누구랑 똑같죠? 얘랑 똑같지.
됐니? 그 다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증명은 굳이 필요가 없다. 증명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한번 보고 그래 저렇게 해서 식을 막 연결하면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고 다만 이거는 외워. 이거.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푸는 놈은 내가 봤을 땐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빨리빨리 외우셔라. 자 그래서 이거 222번을 뭘로 풀어봐? 요걸로 풀어보세요. 222번 요걸로 풀어봐. 이렇게 풀지 말았지? 신발끈으로 푸세요. 신발끈으로 지금 빨리 풀어봐. 설마 뭐 공식을 적용할 줄 모르나? 그건 아니겠지. 신발끈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풀고 오답하고 풀고 미팅하고 하니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 두 벡터에 대하여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평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벡터. 자, 요 놈이 서로 수직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평행도 있고 수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를 물어봤죠? 벡터 P의 절대값. 자, 쫄지 말고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벡터 A랑 벡터 B가 전부 다 좌표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벡터 P도 우리가 찾는 자, 벡터 P. 자, 첫 번째 여기다가. 벡터 P를 뭐라고 나눠요? x, y라고 나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편해져요. 자, 첫 번째 벡터 A는 1,2죠. 자, 그 다음에 벡터 P에서 벡터 B를 빼는 거죠. 여기저기를 빼는 거예요. 자, 먼저 x에서 3을 빼고요. y에서 -4를 빼요. 자, 이게 서로 같은 게 아니야. 평행한 거니까 몇 배? k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평행은. 자, k배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 벡터 B하고 벡터 P는 서로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수직인 거니까 얘랑 얘랑 내적한 게 0이야. 맞니? 다시 말하면 벡터 B랑 벡터 P랑 내적한 게 0이다. 자, 내적 계산 어떻게 한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 게 0이지.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y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야? 얘가 지금 곱하고 곱하면 자 k는 누구랑 같다? x 빼기 3이랑 같고 2k는 누구랑 같아요? y 더하기 4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k 값 자리에다가 누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x 빼기 3에다가 2배 하면 되겠죠? 자 2바로 x 빼기 3은 y 더하기 4. 자 그러면 y는 얼마가 되죠?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y값 2x 마이너스 10을 어디다 대입해 주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끝나겠죠. 자 3x 마이너스 4바로 2x 마이너스 10은 0이다. 자 3x 마이너스 8x 더하기 40은 0이다. 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40은 0이죠. x는 얼마다? 8. 자 x가 8이 나왔어. 그 y는 얼마냐? x가 8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치? 16 빼기 10하니까 6이 돼요. 자 이제 뭘 구하는 거야?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길이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에 x가 8이고 y가 6이에요.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하면 6대 8대 10 이렇게 되겠지. 3대 4대 5 됐죠? 64 더하기 36 하면 3대 4대 5니까 10이 된다. 자 그럼 밑에 하나의 문제가 있겠지. 자 바로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봐. 그럼 평행 수직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넘어가는데 뭐 어디로 넘어가냐? 평면 벡터 이용한 전형 방식. 그래. 엄청 중요한 걸 넘어가겠죠. 자 풀어봐. 여기까지 못하면 그 세 번째 내용을 못해. 국회의원은 아니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어? 형이 국회의원이야? 그냥 해보면 말이야. 아니요, 할 수 있지 왜? 너
야, 요즘 국회의원들은 학벌이 엄청 안 좋아도 돼. 요즘에는. 예전에는 무조건하고 서울대 출신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학벌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어. 아니 서울대 날 거야. 자, 청소부. 아 서울대 갈 거라고? 꿈이 그래야지. 서울 청소부한데. 야, 나는 서울대 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내 꿈은 서울대였어. 내 목표는 서울대.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결과 받고 아씨 됐다. 그때부터 그 재수생도 같이 보고. 어. 6월 모평을 딱 보는 순간 아씨 이러면서 서울대 끝났다. 아 연고대까지만 가보자. 9월 모평 보고 아이씨 간당간당한데 막 이래. 존나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셨어요? 나? 말을 했는데 너네한테? 말해주셨어? 나 말 안 해줬냐? 아니 한국에서 얘기해. 어? 한국에서 얘기해. 어디서? 한국 아니. 한국반? 어 말해준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안 해. 선생님은 경희대. 아. 다 떨어지고. 저희 누나도 경희대 왔어. 그래? 치마리가 새끼야. 난 실망했어. 말을 드려야 돼. 경희대 어디로 갔어? 그럼 나도 몰라. 선생님은 경희대 공과대. 근데 나는 우리 다 누나- 높게 쓰고 딱 경희대 하나만 경희대 붙을 줄 알았는데 안전빵 얻는 거야. 이건 무조건 붙는다. 경희대도 공부 많이 해. 맞아. 민서우기. 자 뭐 해야 돼? 여기 보자. 또 연세대 우유배다가. 좋지. 연세오기 좋지. 그지? 우유배다가. 야 연세 독수리 그지? 독수리 학과가 독수리 학과. 자 저기 뭐야? 연세 마스코트가 없어. 여기 보자. 자 평면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이야. 잘 봐도. 자 요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라. 자 지금부터 설명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요 그림을 선생님이 이쪽에다 옮겨서 해볼게요. 자 해석은 두 가지 해줄 테니까 잘 봐. 표현법만 다른 거예요.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점 A를 지나고요. 이 직선 L이 점 A를 지나고 맞니? 문제 답은 점 A를 지나고 자 0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이 벡터 U에 평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벡터 U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시점이 원점이니까 위치 벡터가 될 거예요. 이 벡터를 벡터 U라고 할게. 그래서 얘랑 뭐 했다? 평행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평행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요. 자 평행했다는 건 요 벡터랑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됐니? 왜? 직선의 가장 근본이 뭐야? 점이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고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울기를 요 위치 벡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뭐다? 방향 벡터야. 적어놓으세요. 방향을 알려주니까 방향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 벡터는 뭐를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울기 알려준 거잖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거니까, 그지? 기울기도 알려주는 거.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 자, 이 직선이라는 것은 점의 자취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떤 점의 자취다? 자, 점 P가 있을 텐데요. 이 점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니? 이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자취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점들이 모였을 때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이 점 P에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점 P의 관계식. 그 점 P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이 점 P를 x, y, 요 점 A를 a, b. 맞니? 뭐 a, b라고 쓸 수도 있고 x1, y1이라고 할까요? x1, y1. 자, 그럼 이 벡터 u를 뭐라고 할까요? a, b 이렇게 놓을까요? 자, 이해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잘 봐. 벡터의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벡터가 되죠. 맞니? 예. 얘를 시점으로 놓고 얘를 종점으로 놓으면 벡터 AP가 돼요. 그래서 벡터 AP는 자, 요 벡터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평행이동해서 같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K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벡터 U에 K배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평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제 K 대신에 누구를 쓰냐면요. 이 K 대신에 T를 써요. 엄청 중요합니다. 벡터의 꽃이야, 이거 알겠지? 이제 벡터는 내적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과정만 잘 이해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엄청 쉬운 거야. 자, T배야. 실수배가 K배인데 T배로 바꾼 거지, 그렇지? 자, 다시 말합니다. A에서 P까지의 벡터는 요 벡터 U를 평행이동시켜서 T배 시켰다. 평행 조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평행 조건, 일치 조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꿔버린다? 위치 벡터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위치 벡터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뺄셈을 이용해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시점을 다 원점으로 바꿔버릴 거니까 따라서 OP 마이너스 뭐가 되죠? O에 있는 T 벡터 U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구할 거야? OP를 구할 거잖아, OP. 자, OP는 OA 더하기 T 벡터 U 됐니?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관계식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뭘로 바꿔버려요? 좌표로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맞니? 자, 좌표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OP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X, Y가 들어가죠. OA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X1, Y1이 들어가죠. T 바로 A, B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다시 X1, Y1은 X1 더하기 TA, Y1 더하기 TB 이렇게 되죠. 아, 여기 쏘리 이거 X, Y인데 미안. 이거 X, Y. 자, 그럼 X는 뭐가 되죠? X1 더하기 TA, Y는 뭐가 되죠? Y1 더하기 TB.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구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T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T는 뭐가 돼요? 이항하고 A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Y에서 Y1을 빼고요. 얘를 뭘로? B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뭐를 외울 수 있다? 분모에 있는 요 A, B는 바로 뭐가 되죠?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성분 A, B. A로 가세요, B로 가세요 이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 점 뺐죠, 그렇죠? 이해됐니? 자, 근데 이걸 내가 조금 더 바꿔볼게. 자, 봐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 Y는 AX 더하기 B. 이거 쉽지?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되죠? 서로서로 곱해보세요. 자, 곱해봅니다. B 가로 100. 여기 먼저 쓸까? 이렇게?
A 가로 y 빼기 y1은 B 가로 x 빼기 x1 맞니? 그럼 다시 정리해. ay 마이너스 ay1은 bx 마이너스 bx1 그러면 ay는 그렇지? ay는죠? ay는 bx 더하기 ay1 마이너스 bx1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누구를 y로 표현한다 그러면 요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뭐가 되죠? a분의 bx 플러스 y 마이너스 a분의 bx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y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a분의 b가 뭐야? 기울기지, 그치?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보세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 좌표가 a, b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분의 b. 맞니?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있잖아. 얘도 기울기가 a분의 b일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직선애를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y에서 누구 빼? y1을 빼. a분의 b잖아. x에서 x1 빼. 이렇게 해서 식 만들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이항해볼까요? 누구만 이항하면 되죠? 요 b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돼요. 이항하니까 식이 이렇게 되죠. b분의 y 빼기 y1은 a분의 x 빼기 x1. 자,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냈던 식이 여기 나오죠. 맞니? 그러니까 이 방향 벡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기울기. 됐니?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자, 뭘 적냐? 이건 적지 마시고요. 됐니? 자, 이게 아마 책에 있나? 책에 증명이 돼 있나? 안 돼 있으니까 적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 적어. 여기까지 적어. 중요하니까 꼭 적어보세요. 적어. 그 페이지에다 적으면 되지. 갑시다. 자, 이거를 공식을 보고 푸는 거, 그냥 푸는 거, 총 3가지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요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위에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벡터 P. 그치? 벡터 P는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1,4 플러스 뭐죠? T 바로 3, 마이너스 1. 요거지, 그치? 맞니? 자, 근데 이 벡터 P라는 게 뭐죠? 벡터 P라는 놈이 x, y야. 맞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x, y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y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t,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t가 되고 y는 4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t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x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이항하고 이항하면 되죠, 그쵸? 얼마가 되죠? 1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XY 관계식이 나오죠? 맞니?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건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중요하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있겠죠?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으로 푸는 친구가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이 A, B가 뭐라 그랬죠? 방향 벡터. 맞니? 그래서 요게 A니까 3분의 요게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X에서 뭐 한다? 지나는 점 빼는 거죠. 마이너스 1 빼고 Y에서 4 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 3분의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4 얘가 나온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다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주냐면은 어떤 걸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 문제에서 바로 풀 수 있게끔 알려주는 조건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야. 근데 이거 잘 안 알려줘, 선생님. 뭐냐? 방향 벡터 뭐라 그랬어? 방향 벡터가 직선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딱 저기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 방향. 맞니? 이거 기울기예요, 기울기. 시점이 어디야? 이 방향 벡터의 시점이 얼마야? 원점. 맞니? 네. 원점에서 3,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얼마죠? 3분의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정리. 자, y에서 지나는 점 빼줘. 4.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랑 똑같아.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 됐니?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어디로? 이쪽으로 이항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4는 3분의 x 더하기. 내가 기하 공식을 전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맞니? 근데 어떤 건 알아야 돼? 방향 벡터가 기울기다라는 원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만들 수 있어요. 대신 표현법을 어떻게? 기하에서 원하는 표현법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적어놓으세요. 적어. 1번, 2번, 3번 다 적으세요. 적어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총 3개구나.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풀 수는 있구나.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또 내가 순간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왜? 증명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풀이 방법이니까. 1번이.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다? 1번이야. 2번은 공식 외워서 풀면 돼. 3번은 왜 어설프다? 이게 기울기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애들이 못해. 왜? 맨날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면 이렇게 쓰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다 똑같은 거지. 그걸 y로 쓰냐 아니면 분수로 쓰냐의 차이점이지. 저거를 적어놔라. 뭐 오늘 공강대응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더라도 뭐. 자,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얘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자, 잘 봅시다. 우리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왜 이런 모양일까라는 건데, 자,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요 a하고 b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요 a하고 b는 방향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 2점을 지납니다. 요 점을 빼도 되고 이 점을 빼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x1이 들어가도 되고 x2가 들어가도 돼요. y1 대신에 y2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 지나는 점을 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하단에 있는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이 뭐냐라는 거야. 얘는 바로 x1에서 x2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 자, 그래서 벡터 A,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저거는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 A, B가 방향 벡터가 되죠. 그럼 방향 벡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뺄셈을 이용해서 OB 빼기 OA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치? 윤준이랑 재윤이 잘 봐라. 자, OB에서 OA 빼니까 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 벡터의 성분을 지금 어디다 쓴 거야? 여기다 쓴 거예요. 됐니? 그럼 이해되셨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방향 벡터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 그랬었어? 기울기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적어놓고 보시면 되겠어. 창의는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좀 적어 알겠지?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학원 다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학을 해야 되는데 독학하려면은 한 과정당 최소 한 6개월 걸려요. 최소 3개월. 매일매일 공부하는데도 혼자 교재 한 권 보려면 3개월은 걸려.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매일 2시간, 3시간씩 했는데도 한 3개월 걸려. 근데 일단 최소한 기본 틀을 이런 이제 학원이나 사교육을 이용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올라가서, 그렇지?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심화 공부하잖아. 심화 공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심화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혼자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걸 깨우치려고 다니는 거죠. 됐지? 자, 다음 갑니다. 이제 법선 벡터. 여러분 법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자, 법선에다가 이렇게 자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게 뭐냐? 수직인 선이야. 수선이지 쉽게 말하는 거. 자, 수선인데 말을 또 짜증나게 법선이라고 바꾼 거야, 그렇지? 그냥 수선 벡터 그러면 되지 왜 법선 벡터라고 이렇게 그지같이 또 명령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름을 바꿨어. 자, 그런데 우리는 별 고민할 필요는 없더라. 갑니다. 요 직선에 뭐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수직인 직선을 수직인 직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이 교재는 좀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자, 갑니다. 공식은 저렇게 맞지. 자, 가져. 직선 L이 있어요. 자, 직선 L이 있는데, 자, 설명을 조금 해. 여기서 크게 할게.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선은 수직인 거죠. 자, 옆에다가 여러분 써놔보세요. 얘가 법선 벡터죠. 요 직선 L하고 수직인 직선입니다. 법선 벡터. 그런데 이 법선 벡터도 뭐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자, 그러면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니?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직선 L이 A라는 점을 지나고 자, 점 P를 지난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하게 됐을 때 요 벡터랑 뭐 하는 거야? 이 벡터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수직하는 거의 공식이 뭐야?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 공식을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벡터 n에다가 내적하는 거죠. 누구? 벡터 AP를 내적했더니 0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맞니? 그러지? 벡터 n이랑 벡터 AP를 이렇게 내적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벡터 P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뺄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벡터 n 내적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A는 0이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 벡터 n과 벡터 OB와 벡터 OP와 벡터 OA의 좌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벡터 n은 A, B라고 하고요.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요 A는 지나는 점이니까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 P는 움직이는 점이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x, y.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벡터 n은 a, b 내적. 자, OP에서 OA 뺍니다. 빼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은 0이 되지. 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이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치? 곱해주는 거니까 a 바로 x 빼기 x1 더하기 b 바로 y 빼기 y1은 0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다? 수직인 선의 방정식이야. 수선의 방정식.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선을 뭐라고 했었죠? 덥선이라고 했죠, 그렇죠? 덥선의 방정식이 된다. 아니 그럼 선생님 여기서 A하고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번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벡터가 아니라 이게 법선 벡터의 성분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법선 벡터의 성분이다. 적어놓도록 하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림에다가 필요한 거 적어두시고 요거 그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이 진행 과정을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봐야지 이걸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매번 외우겠니? 둘 다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까먹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진짜 꿀이에요. 꿀. 수직 조건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수직인지를 알아야지 풀지 문제를. 여러분 기하는요 공식만 외워서는 못 풉니다. 외워서만 가지고 절대 못 풀어요. 왜냐면 도형이야. 이 기하라는 과정은 도형이에요. 다만 이 도형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연산이 좀 색달라.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그걸 연습만 좀 할 뿐이야. 연습만 조금. 근데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다 적으시면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들을 또 나가볼게. 이거 뒤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오늘 공간비용 뭐 뭐랄까 어디가 나가도 상관없긴 한데 저기까지 너무 쉬워서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다. 뭐 15분이면 끝나고. 자, 다 적었죠? 다 적었으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진도를 뭐 빨리 나오고 싶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내적과 요 파트야. 벡터에서. 뭐 뒤에 오늘 나갈 진도 뒷부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잘 어려워서 못하지만 자 갑니다. 다 설명했던 거예요. 이제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자 231번 보도록 하죠. 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3인 직선을 구하라는 거죠. 자 1번 답 어떻게 하는 거죠? 2분의 3분의 이걸 먼저 쓰면 되죠. 방향 벡터니까 수직인 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에서 지난 점 빼고요, y에서 지난 점 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요 점을 지나고 요거의 평행이다. 여러분 평행한다는 게 뭐죠? 어차피 일치야. 맞니? 평행이라는 건 결국에 일치입니다. 똑같은 거야. 말만 이렇게 쓰니까 학생들 헷갈려. 오씨 뭐야 이거. 방향 벡터를 똑같이 2,0으로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2분의 0분의 그다음에 x에서 누구 빼죠? 3 빼죠. y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이거. 맞니?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0을 여기다 놓지 말고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려요. 분모에 있으면 돼 안 돼? 이 0은? 안 된다고요. 이항을 시켜버려. 그러면 2분의 x 빼기 3 곱하기 0은 y 더하기 2죠. 따라서 0은
아니 선생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항시켜버리죠.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고요. 자,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원리적으로 쉽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풀면 이제 좀 똑똑한 거지. 자, 3, -1을 지나요. 그지? 3, -1을 지나고, 자, 2, 0에 평행한다라는 거야. 자, 2, 0. 자, 벡터 U죠. 벡터 U는 2,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종점의 성분. 원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으로 가는 이 성분의 값이 2, 0이었다라는 소리야. 아니? 이 벡터에 뭐 했다? 평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봅시다. 이 벡터랑 평행한 거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져야지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되셨어요?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방향 벡터, 평행이다 이런 말들을 잘 해석해야 돼. 그럼 굳이 식을 안 써도 답은 나와요. 됐니? 자, 다시 말하면 이것도 선생님 저 이거 공식 까먹었는데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방향 벡터는 새끼야 기울기야 임마 기울기, 그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2분의 3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y에서 지난 점 빼버리고요. 2분의 3 한 다음에 x에서 누구 빼버려? 2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해버려? 요 3을 이쪽으로 내려버려. 맞니?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분의 얼마? y 빼기 3은 2분의 x 빼기 얘랑 똑같은 게 나와버려요. 됐어요? 자, 밑에 풀어봅니다. 232번 바로 풀어놔. 진도보다 더 중요해요. 공강대용은 뭐는 안 나가도 돼. 다음 시간에 나가도 충분합니다. 아니야, 집중해야지 좀. 자, 여기 봐. 자, 집중해서 빨리빨리 풀어라. 자, 설명만 들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근데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돼. 뭐 다른 쌤들은 그냥 공식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지 각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하를 기본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개념이. 공식만 할 거면 집에서 해도 돼. 전부 다. 자, 갑니다. -2,2 마이너스 1,1 나는 이 수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자, 9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직선이 있는데 요 점이 -2,2야 요 점이 -1,-1이야 두 점을 지나니까 여러분 뭘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치? 맞니? 선생님 저 그냥 기울기 구할게요. 그래 기울기 구해. 얼마야? -1에서 -1을 빼버리고요 -1에서 2를 빼버리면 되죠? 맞니? 얼마죠? 1분의 -3에서 기울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y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빼세요. 이거 빼면 되니? 그지? 자, y에서 -1 빼버리고요 기울기 -3이고요 x에서 -1 빼면 돼요. 여기는 y 더하기 1이고요 -3 바로 x 더하기 1이죠.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 이거 뭘로 나눠버려? 3으로 나눠버려. 맞니? 자, -3으로 나눠도 돼요. y 더하기 1 이거 뭐가 돼?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 제가 구한 답이랑 얘랑 다른데요? 다르긴 뭐가 달라? 잘 봐. 하나도 안 달라. 하나도 안 달라. 이거 정리해볼게요. y는 뭐야? -3x 빼기 4야. 그치? 자, 요거 요렇게 이항합니다. 얼마? -3x -6은 y 빼기 2야. 따라서 y는 뭐가 돼? -3x 빼기 4야. 똑같지? 그치?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맞은 거야, 그거는. 됐니?
근데 학생들이 답지에 있는 답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푼 건데? 좋됐다. 무조건 앞에 거 빼야 되나 보다. 뒤에 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절대 아니야. 무조건 하고 똑같습니다. 표현법만 다른 거야. 밑에 있는 표현법. 그래서 기하 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 때 학생들이 답지를 보고 내가 잘못 풀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왜 저거는 뺄 수 없지? 왜 저거는 저 좌표는 안 빼지? 왜 안 빼고 이걸 뺐지? 이걸 빼도 되는데 왜 이걸 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푼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풀어준 거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자, 여기서 이거를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걸 빼도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방향 벡터가 나와요. 자, 이 방향 벡터를 자, U라고 놓으면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죠? 1이죠.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3이죠. 됐니? 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번은 1분의 x에서 이거를 빼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2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요. 1분의 x 더하기 이걸 빼도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y 더하기 이렇게 써도 돼요. 답은 두 개야.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잘 따라갑니다. 요 점을 지나고요. 요 벡터의 수직이에요. 여러분, 수직인 직선입니다. 자, 수직인 직선 뭐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지? 마이너스야. 맞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야. 근데 벡터로 따지면 뭐죠? 저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야. 그럼 내적이 얼마죠? 0이죠. 그럼 내가 뭘 가지고 풀어야 될까?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잠깐 그려볼까요? 이런 내용이야. 근데 벡터랑 법선 벡터랑 뭐죠? 뭐라고요? 법선 벡터는 뭐? 법선 벡터는 수직인 벡터. 수직인 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야. 법선, 수직인 선이 가지고 있는 벡터. 그럼 그 수직인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되겠지, 그렇지? 자, 자, 갑니다. 마이너스 1,4예요. 자, 얘를 지나고요. 3, 마이너스 1이에요. 요 놈의 수직이다라는 거. 잘 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연장해 볼까요? 요거의 수직이라는 거 누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니? 이 말인 거지.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쉽게 답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다 풀어버렸네? 요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땡큐. 요거 기울기 얼마죠? 3이야. 근데 어디를 지나? 요 점을 지나. 마이너스 1,4를. 자, 그래서 답은 y에서 지나는 점 빼고 기울기는 3이고 x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지. y는 3x 더하기 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변형하면 되잖아. y는 3x 더하기 7. 자, 그런데 마냥 이렇게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쉽게 해석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공식으로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공식으로 어떻게 한다? 요런 공식이 있었어. a가로 x 빼기 x1 더하기 b가로 y 빼기 y1은 이렇게다. 자, 여기서 이 a하고 b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법선 벡터라고 그랬어. 그치? 법선이 가지는 방향 벡터. 그래서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요? 3이 들어오고요. b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x에서 누구 빼요? 지나는 점 마이너스 1을 빼버리고요. y에서 지나는 점 4를 빼버리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3x 더하기 3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따라서 3x 빼기 y 더하기 7은 0.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됐니? 자, 밑에 하단의 문제 풀어보세요. 234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2에서 풀면 좋아. 잡돌이는 거. 야, 가자. 다른 말이야. 잡소리 했다고 잡소리. 자, 잡돌이. 네, 가자. 자, 1,2를 지나고 요거에 평행했다는 거지. 자, 평행했으니까 뭐가 같다는 거야? 평행은 뭐가 기울기. 기울기가 같죠. 자, 잘 보세요. 자, 기울기를 직접 구하면 됩니다. 자, 2y는 3x 더하기 4. 그럼 y는 얼마? 2분의 3x 더하기 2. 자, 기울기 나오지?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어디를 지나요? 이거 지나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y에서 2 빼고요. 기울기 2분의 3이고요. x에서 1 빼면 돼요. 자, 따라서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 다 아는 내용이지?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자, 의도는 이거야. 이 사람이 만든 의도는 자, 여기서 누구를 찾아라? 방향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 방향이 바로 누구다? 요거야. 자, 잘 보세요. 왜 얘가 방향 벡터가 되냐면 이해를 잘 해봐야 돼. 자, 요 직선을 선생님이 L이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얘가 3x 2y 더하기 4는 0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평행하대요. 평행한 요 직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 1,2를 지나고 있대요. 잘 들어. 그러면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니까 요 놈의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런데 그 방향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요 직선의 3하고 마이너스 2가 바로 뭐죠? 요 직선에 바로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맞니? 법선 벡터가 3,-2인 거야. 이해됐냐? 여기 봐라. 그러면 이 법선 벡터는 이 직선의 법선 벡터도 되지만 요 직선의 법선 벡터도 되죠. 맞아? 그럼 요 직선의 법선 벡터가 3하고 마이너스니까 3 바로 지나는 점 1 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지나는 점 y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죠. 3x 2y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됐니? 자, 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왜 얘가 법선 벡터가 되고 왜 직선을 요 직선을 구하는 데 쓰이는지 이해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그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 가보자.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5하고 3이라는 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여기다 그냥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자, 이렇게 된 방향이 자, 이렇게 된 방향 벡터 u가 뭐가 되는 거죠? 5,3이 되죠. 자, 그러면서 지나는 점이 뭐죠? 마이너스 2하고 4가 됐겠죠. 그러니? 맞죠? 자, 근데 요 놈의 수직인 직선이래요.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직선 L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수직인 벡터의 방향이 5,3이죠. 그렇죠? 이게 법선 벡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5 괄호 더하기 3 괄호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제 지나는 점 뭐예요? 1 빼고 2 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5x 더하기 4y 빼기 11은 0이다. 자, 밑에
밑에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자, 풀고 나면 이제 마지막 소단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하면 끝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활용 갑니다. 어려운 거 없어? 다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지. 여러분,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를 가질 거야. 그 기울기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방향 벡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 L과 요 직선 M이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요 직선의 벡터가 A고 요 직선의 벡터가 B라고 한다면 결국에 뭘로 풀 수 있는 거죠? 벡터의 내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루는 각이든 벡터가 이루는 각이든 항상 뭐만 생각한다? 내적만 생각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길이 코사인 세타 이것만 가지고는 자, 당연히 코사인 세타를 뭐 할 거니까 얘가 이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나오는 거지. 맞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법선 벡터인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이렇게 직선 L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M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 L이 법선 벡터 이렇게 하나 가질 거예요. 자, 이거를 A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것도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벡터 P. 됐니?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여기 세타를 말하는 거지.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은 세타예요. 근데 잘 봐. 자, 요 직선 L에 대해서 수선인 벡터, 법선 벡터가 벡터 A고요. 요 직선 M의 수선인 벡터, 법선 벡터가 벡터 B야. 근데 이래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 보니까 여기가 세타였을 때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세타가 되는 거죠. 왜? 여기 직각이잖아. 합이 90도예요. 여기가 세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L하고 M이 이루는 각 세타는 결국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랑 똑같은 거야. 됐니? 그래서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든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든 다 똑같은 거다라는 거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식은 코사인 세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공식은 다 이걸로 종결이야. 다 이걸로 종결. 근데 이건 왜 나온 거야? 아니,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봐. 둔각으로 계산하면 그거 바보지, 그치? 맞니? 이게 둔각이면 안 되잖아. 맞니? 예각으로 계산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알겠지? 각이 둔각이면 예각으로 바꾸세요라고 나온 거야. 자, 다음. 우리가 이미 또 했던 거죠.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 봅시다. 잘 보세요. 자, 방향 벡터와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뭐죠? 하나의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뭐가 되죠? K배죠, 그렇죠? 하나의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K배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의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몇 배? T배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요 놈의 K배가 되더라라는 거야, 좌표가. V1의 K배, V2의 K배. 됐니? 성분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가능하죠, 그쵸? 나누기도 가능하고. 단 내적은 곱하고 나누기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수직 조건 뭐였죠? 수직 조건은 내적의 값이 0이었죠. 따라서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건 반복이야. 됐어? 내용적으로 반복하는 거다. 자, 그럼 지금 237번 가보도록 하죠. 내가 지금 책이 없으니까 진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다음에 뭐가 남았는지를 몰라서. 꼭 책 가지고 다녀. 자, 가보죠. 자, 여기
요 직선에서 방향 벡터가 뭐죠? 3,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방향 벡터를 1이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됐니? 잘못된 거고 반드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미지수의 값이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바꿔야 돼. 알겠니? 여기에 문자의 개수가 부호를 양수 그리고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봐. 조금 직함을 처음 안 지웠다. 자, 여기 봐. 거기가 적어놔. 미지수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방향 벡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아주 그냥 서로 자기 거 만들어주고 그냥 하신 놈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지. 2분의 x-3 그 다음에 여기는 y-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니? 그래서 자 얘는 방향 벡터가 얼마다? 2,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방향 벡터를 두 개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공식대로 풀어봅니다. 풀이 3,2하고 2, 마이너스 1을 내적하는 거죠. 루트 얼마가 되죠? 10이죠. 루트 얼마죠? 5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적으면 돼요. 내적은 길이 코사인 세타. 그럼 계산합니다. 곱하면 되겠죠? 6 빼기 2는 얼마죠? 5 루트 2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약분되죠? 루트 2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얼마가 되죠? 4분의 파이. 됐니? 이렇게 마무리된다. 자, 밑에 바로 풀어보세요. 하나만 풀어보세요. 뭘 풀어보냐면 요거 하나만 풀어봐요. 238번에 2번 요거 하나만 풀어보세요. 다 풀 수는 없고 시간상. 수많이 풀었네? 풀어보세요. 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내적 공식을 안 쓰면 안 풀립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걸 어디서 풀 수 있지? 미적분 2에서 탄젠트로 풀 수 있는 거 맞냐? 미투하는 친구들 기억이 안 나겠지 또. 오늘 6시에 자, 15분 남았는데 뚝딱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여기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야? 이거지. 2하고 마이너스 1, x하고 y의 계수.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법선 벡터야. 법선 벡터이다 보니까 이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곧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다. 앞에 설명한 거지. 원리 다 설명한 거니까 자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마이너스 1하고 4,2를 내정했더니 루트 5 곱하기 루트. 자 요건 얼마죠? 루트 20이죠. 코사인 자 x끼리 계산하고 y끼리 계산하니까 8 빼기 2에서 6이 되죠. 그렇죠? 네. 맞냐?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죠? 10이 되는 거죠, 그쵸?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이죠. 끝. 세타를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밑에 하단에 있는 문제 풀어봅니다. 몇 번? 1번만 풀어보도록 하죠. 1번만 빨리 풀어보세요. 240번에 1번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여러분 주구장창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렛츠고! 또 쉬운 거 갑니다. 자, 직선이 뭐하고 있다? 평행한다. 평행하면은 두 벡터는 서로 K배 맞니? 네. 자, 방향 벡터 찾아야 되겠죠? 3하고 A 맞나요?
자, 근데 요거는 방향 벡터를 찾기 위해서 식의 형태를 바꿔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x는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넘겨보죠. 마이너스 2분의 x는 얼마? 1분의 y 더하기 3 맞나요? 그럼 여기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3,a라는 방향 벡터가 있고 마이너스 2,2라는 방향 벡터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같긴 같아야 돼. 몇 배로? k배로. 그럼 여기다 k배 하는 거보다 여기다 k배 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치? 맞니? 그럼 몇 배죠? 마이너스 2분의 3배지. 맞니?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나오잖아.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죠. 맞지? 자, 다음에 여기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법선이야. A하고 4도 법선이야.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하고 있다는 거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법선 벡터랑 요 직선이 가지고 있는 법선 벡터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수직인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3하고요. A, 4를 내적했더니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끝내면 되는 거지. 따라서 2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 A는 얼마다? 6이다. 됐어요? 자, 이해하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지금 이것만 보고 풀어버리면 안 돼.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다시 공부했을 때 빨리 습득이 되는 거야. 자, 하단에 이 두 개 다 풀어보세요. 242. 안 듣고 풀면은 뭔 말인지 모른다. 자, 다음 보죠. 여기 봅니다. 별표하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걸 토대로 얘를 하이라이트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그럴 때 요 H의 좌표를 물어보죠. 자, 갑니다. 직선 L이 있어요. 자, 점 A가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예요. 자,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요. 얘가 H예요. 자,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로 놓을 거예요. 자, 얘는 얼마다? 2분의 X 더하기 2이고 얘는 4분의 Y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바로 이 선과 요 직선이 뭐하고 있다? 수직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수직하게 되면 조건이 뭐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거거든. 맞니?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2하고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방향 벡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벡터 U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고 있는 요놈의 방향 벡터가 얼마다? 2,4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벡터만 알면 되겠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다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벡터 n이라고 해봅시다. 수직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x에서 얘를 빼도 되고 4이나 3에서 얘를 빼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식정리하기 편하게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게 더 낫겠죠? y에서 2를 빼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요 벡터랑 요 벡터의 내적 값이 0이잖아. 그렇지? 2,4와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2의 내적이 0이다. 끝. 그래서 이 값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2x 더하기 6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이다. 2로 나눠주니까 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죠.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x, y라는 거는 요 직선 위의 점이야. 맞니? 네. 그러니까 얘를 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얼마 곱하면 되죠? 4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괄호 x 더하기 2는 y 더하기 1. 그럼 2x 더하기 3은 y예요. 이걸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해 주니까 x 더하기 2 괄호 2x 더하기 3 빼기 1은 0이다. 자, 계산하니까 5x 더하기 5는 0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y는 얼마?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림 한번 그려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한번 그려만 놓으세요.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해가 편해요. 왜냐? 이것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렇게 안 풀었어요. 알겠니? 이렇게 풀지 않았다고 실제로 지금. 몇몇 풀이법은 비슷해. 근데 선생님은 이 좌표를 이렇게 놓지도 않았어요. 알겠니? 뭐 저렇게 풀어대고 이렇게 풀어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다 비슷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세요. 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5분이어도 이 원의 방정식은 끝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설명 잘 들으시고요. 잘 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니냐?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맞나요? 원의 중심이 얼마다? 원의 중심이 a, b다. 반지름은 얼마예요? r이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3,-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x에서 3 빼서 제곱하고요. y에서 -2 빼서 제곱하고 반지름 제곱하니까 답 이거 맞지? 그치? 자, 굳이 이거를 벡터로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점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니까 이거는 지금 굳이 복잡하게 벡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는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2,5하고 4,3인데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자, 당연히 중점이 되는 거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4가 됩니다. 자,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빼서 제곱하면 9, 빼서 제곱하면 1이죠. 루트 10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답은 찾았죠? x에서 중심 빼서 제곱, y에서 중심 빼서 제곱,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온다. 그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자, 요게 핵심인데 잘 보세요. 별표 하세요. 요 박스에다가.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시고 자,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과 원중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자, 메인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점 P가. 그러면 A, B, P가 이루는 이 각은 무조건 90도다. 맞나요? 이거는 고등학교 내내 시험에 잘 나오는 뭐야? 고등과정에서 원이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나와요. 꼭 기하가 아니더라도 원의 방정식이 됐던 대수가 됐던 미적분이 됐던 다 나옵니다. 원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겠죠. 요 AB가 가리키는 벡터랑 요 PB가 가리키는 bek터가 서로 뭐예요? 수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P라고 나눠도 아니 얘가 5죠, 그쵸? 자, 여기를 C라고 놓자. 자, C라고 놓으면 자, P에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요렇게 C까지 가요. 자, 요 C가 A, B야. 요 P가 X, Y야. 그때 이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 R이죠, 그쵸? 원의 방정식의 특징, 원의 특징이 뭐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얼마죠? 전부 다 거리가 얼마야? 전부 다 거리가 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PC, P에서 C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R이야. 맞니? C에서 P까지의 거리도 R이야. 맞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OP에서 OC를 빼도 거리는 R이야. 뺄셈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다시 얘가 뭐야? X야. 그지? 뭐 얘는 뭐 밖에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뭐죠? 벡터 P 빼기 벡터 C 이게 R이 된다라는 공식이 나오죠. 해석합니다. P에서 C까지의 거리가 R이다. R로 일정하면 1이다. 자, 다음에 여기 가보죠. PA랑 PB를 매적하면 뭐냐? 0이 되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AP랑 BP를 매적하면 0이 되죠. A에서 P까지 벡터랑 B에서 P까지 벡터를 매적하면 0이죠. 반대로 가도 0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OP-OA 내적 OP-OB 내적 0이다. 그러면 벡터 P는 뭐가 돼요? T로 바뀌고 얘는 A. 다시 얘는 뭐가 되죠?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 얘가 0이 되죠. 원리는 딱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원 위의 점을 지름의 양 끝점과 연결하는 수직이다. 그러니까 수직 조건 내적은 0이다를 가는 거야. 그 다음 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R로 일정하다. 그게 얘가 되는 거죠. 보자마자 얘가 원이다라는 것만 내가 알면 끝나는 거야. 이걸로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니?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얘네가 지름의 양 끝점이구나. P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R이구나. 이게 반지름이구나. 이런 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숙제는 이 단어 끝까지입니다. 알겠죠? 집으로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지각하지 마시고.